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정책지원팀장 홍수동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2021년 하반기 경기도 정책 토론 대축제 30번째 시간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국이 주관하는 토론회입니다. 이번 경기도 정책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 인원으로 진행되며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댓글로 의견이나 질문을 올려주시면 토론을 마친 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혜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영 경기도의회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방동환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영애 성남시의회 운영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광순 예결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봉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축사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김은혜 국회의원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할까요? 그래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은혜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의 운중천 분당의 자랑이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랑이고픈 우리의 하천을 위해서 살리는데 함께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이 토론을 진행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제 토론에 나서 주시고 발제에 나서시기 위해서 이 귀한 걸음 해주신 분들께도 제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양주 의원님, 정경준 대표님, 그리고 장영국 의장님, 김판수 위원장님까지 그리고 홍수동 팀장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저희에게 소중하고 무엇보다 최정건 교수님께도 깊이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사실 올해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작년 총선에서 운중천을 꼭 잘 살리고 싶어서 약속을 주민분들께 드렸고 그리고 1년여 동안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 주셨습니다. 특히 제대로 복개가 되지 않고 하천 정비가 되지 않았던 0.78km의 운중천 부분은 주민분들이 더 물길이 틔워졌으면 좋겠다. 또 산책로가 넓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거닐 수 있도록 산책로가 연장이 되면서 주변 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경기도 성남시 그리고 많은 여기 계신 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서 이제 상임위를 통과해서 실시설계 예산 4.4조가 곧 4.4억이죠. 네, 4.4억이죠. 그래서 4.4억의 실시설계 예산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곧
처리가 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수십억의 지방 하천 종합 정비 계획의 규모로서도 편입이 될 수 있는 진일보된 우리의 계획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주민 여러분들이 이뤄내 주신 성과이기 때문에 더욱더 빛이 나는 그런 운중천, 우리 가족 모두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형국 경기도의회 의장님의 영상 축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장 장형국입니다. 토론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안정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님을 비롯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배산 임수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와 마을은 산과 하천을 중심으로 발달해 있습니다. 하천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생활 문화와 이야기가 있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운중천은 운중 저수지를 시작으로 성남, 판교를 지나 탄천과 만나는 도심 하천으로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잦은 곳입니다. 주민의 생활과 함께하는 환경 친화적인 도심 하천으로서 그 안의 지역의 다양한 삶과 이야기를 담아내려는 노력은 대단히 의미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운중천 일대가 주민이 바라고 지역의 문화와 삶이 함께 어우러지는 친환경 하천이 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한미림 의원님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이재영 경기도 의원님 축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 을 칠성고구 경기도의원 이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경기도의회의 의원 수가 142명입니다. 그중에 저희 당이 6명입니다. 여기 분당의 한미림 의원님과 저하고 이제 분당의 6명 중에 2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도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림 의원님과 자주 만나면서 우리가 이 천당 밑에 분당인데 이런 명성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지금 많이 퇴색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도시는 이게 가꾸어야 더 이게 발전이 될 수 있는데 가꾸지 않으면 결국에는 퇴보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공감을 많이 갖고요. 그럼 우리 분당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우리 그럼 탄천과 그 지천을 명소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를 수십 차례 만나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로 9월 30일 날 탄천을 지방정원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고요. 오늘 2차로 탄천도 중요하지만 이 탄천에 합류하는 지천도 함께 명소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의견에 공감을 갖고 우리 한미림 의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오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성남시에서 지금 탄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종합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고 시에서 추진하는 게 너무 미진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그 도특조금을 갖다가 우리가 먼저 불씨를 만들어내면 성남시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 불씨가 성남 시민들한테 그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판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님은 서면으로 축사를 주셨습니다. 축하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회 1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은 한미림 경기도의회 의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토론회를 시작하기 이전에 잠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발제자 토론자분들과 내빈께서는
사진 촬영을 위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입니다. 오늘 운중천의 한 7.8km 정도의 운중 8경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다기능 복합 하천뿐만 아니라 친수는 물론이고 문화 기능, 그다음에 수능 기능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해주실 최정권 가천대 명예교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시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분당갑 김은혜 의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정권 가천대 명예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0분씩 나누어 봤어요. 먼저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 하는 개요와 두 번째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가 그 여태까지 겪어왔던 한국 하천 사업의 시행착오. 하천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모르고 있어요. 그냥 아직도 깨끗하면 된다, 물이 잘 흐르면 된다 이러는데 그건 좀 지나간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장으로 들어가서 탄천과 운중천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을 담아내야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짧게 이 구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차대한 과제를 찬찬히 풀기 위해서 제가 모셨습니다. 김은혜 의원 사무실 공간을 빌어가지고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여기서 도대체 이건 정해진 틀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될 건가, 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떻게 해야 효율적 진행을 할 것인가 하는 사전 협의를 거쳤고 거기에서 다시 오늘 행사 30분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해라는데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나? 그건 아닌 것 같고 의견을 두루 여쭤봤습니다. 어느 범위로 해야 될 건가? 주제는 분명합니다. 친환경 다기능 복합입니다. 이게 꽤 어려운 주제인데 그래서 이 운중 8경 후보지도 서둘러서 어디가 될까 한번 더듬어 봤고 여기는 물리적 말고 계절적 현상도 담아야 되고 우리 지역적 특성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운중천에는 무지개가 많이 걸립니다. 여름철에.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우리 판교, 우리 한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첨단 4차 산업의 이미지도 담아야 되는데 건물만 우뚝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커뮤니티 생활 공간도 담아내야 되죠. 자, 이런 과제를 놓고 오늘 주제 발표할 내용 말씀드린 대로 하천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아직 과거의 낡은 교과서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남시 하천은 어떻게 진행되었나는 과정도 알아야 되고 지역 아니라고 했죠. 운중천 유역의 특성. 그 다음에 여기 감히 담아놓은 저 8경은 잘못 담으면 심파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 문화적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고 명소화 과정 우리 성남시에 건 뭐가 있느냐. 주요 전략 및 실행 방안은 이게 토론거리가 되는데 오늘 다 담아내지 못할 것 같아요. 여기 의원님들과 함께. 자, 우리가 제일 어려움을 겪었던 건 이런 겁니다. 트레이드 오프죠. 잘해보자는데 잘 안 돼요. 서로 발목 잡는 게 대표적으로 보전과 개발. 학술적으로 보자면 이컬러지와 이코노미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었습니다. 20세기에. 그런데 이제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21세기는 이 에코를 공통분모로 해서 생태와 경제가 만나야 되는데 20세기는 밀고 당기고 하는 이 과정 보면
말로는 조화를 이루겠다는데 늘 환경을 생각하면 개발이 억제되고 개발하자니 환경을 손상시키는 어리석은 일이 반복되어 왔는데 이걸 이겨내는 Beyond Trade-off가 우리한테 주어진 미션입니다. 이걸 유엔에서 제시하고 있죠. 어떻게? 우리 한국은 90년대 나온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지나치게 환경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다가 경제도 살려야 된다는 게 1990년대 후반에 나왔고 지금 들어서는 사회적인 서스테이너빌리티가 기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유엔에서 제시한 다이어그램이 이러합니다. 기반 환경은 녹색과 푸른색이 있죠. 그 다음에 사회 환경과 결국 노른자는 뭔가 하면 경제입니다. 경제적 서스테이너빌리티, 사회적 서스테이너빌리티가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데 유엔에서 2015년에 30년간은 목표를 정해놨죠. SDGs라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하천이 어떻게 지금까지 30여 년 어떻게 진화되어 온 과정을 보면 이거는 우리 분당 주민들은 잘 알고 있어요. 1기 신도시에서 3기 신도시에 가는 과정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21년, 21세기하고도 21년이 지났습니다. 많이 늦었죠. 지금 우리한테 당면한 게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큰 지구인으로서 숙제를 안고 있는데 여기에도 잘못된 개념들이 횡행하고 있는 게 감히 대응하려고 하는 어게인스트로 가려고 하는 것들을 곳곳에 봅니다. 여기는 어댑트를 해야죠. 적응해야 되고 등등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많은 걸 담아내야 되는데 단편적인 또 대중적인 요구 주민이 원하니까 해줘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흐르는 거를 전문가로서 좀 자제시키고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게 제 역할인데 봅시다. 이 말씀드린 1기 신도시에서 3기 신도시 그리고 하천이 30년간 어떻게 수도권을 보면 급격하게 바뀌어 왔습니다. 시작은 어디에서 했는가 하면 1995년 강남구 양재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옮겨온 게 성남시로 옮겨와서 여기저기에서 성남시에는 계획을 잘 세웠죠. 그런데 정작 성남시 관계자들이 성남시가 무슨 계획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잘해왔느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받아고 모범적으로 수행한 게 안양시입니다. 지금 들어서는 어디서 하고 있느냐 하면 3기 신도시는 고양, 부천, 그리고 시흥시 지금 제가 과제를 어저께 마친 게 시흥시 워터프런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린도트는 지난 30년간 지금 현재 제가 관여하고 있는 과제들은 바다에 가까운 곳들입니다. 그러면 봅시다. 지역 말고요. 단천이 흘러드는 유역을 보면 과천 서초를 포함하면서 우리 성남 용인까지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역입니다. 환경관리의 기본 단위죠. 그런데 행정구역은 쪼개져 있습니다만 사실 용인 수지는 감당이 안 되는 데입니다. 환경적으로. 우리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유역을 알고 그 다음에 어느 일정 지점 우리가 살고 있는 주소지 서식처 그 다음에 우리가 직장을 하고 있는 에콜로지컬 니치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위계별로 파악하는 이런 과정은 당연히 교육돼야 됩니다. 단천에 어떤 일이 있었냐? 강남보다는 조금 늦게 21세기 접어들자마자 모여 앉아서 했습니다. 강남에서 충분하게 연구를 했어요. 환경부 연구과제를 G7 과제를 통해서 양재천 사업 이후에 조금씩 시행착오를 보완해 나갔습니다. 그 다음 성남시는 이 유역계획을 선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행사업을 하는 과정에는 여기 함께 자리하고 있는 분단환경 시민모임 중심으로 저도 회원입니다만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보다도 현장 교육을 많이 했고 그런데 이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 다시 지역 말고 유역으로 돌아가서 성남시는 남북으로 흐르는 단천 수계와 지천이 마치 갈비뼈에 이렇게 모여들듯이 나란하게 양쪽으로 있고 거기에는 또 저수지를 함께 끼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구분하고 관계없이 우리 판교 생활권은 운중천 유역하고 일치합니다. 다만 지금 고속도로로 동판교, 서판교가 분단되어 있는데 어길 수 없고 앞으로도 운중천은 판교의 생활 중심축이 됩니다. 특히 기후변화 시대는 여기에 보행환경이라든지 건강을 위한 환경에 주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뻔한 이야기를 가지고 왜 이런 토론을 해야 되냐. 이런 우리 환경을 갖고 나가는 이 중차대한 과제에 시민이 빠져 있었어요. 시민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조심해야 되게 특히 의원님들 요즘 포퓰리즘 이야기를 하는데 대중적 요구를 그냥 알사탕 주듯이 물려주면 되는 건지 정말 기반 환경으로 그들이 스스로 셀프 오거나이즈 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소셜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일인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건 이건 조금 어려운 주제인데 기회가 닿으면 제가 한번 다음에 설명을 드리면 영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다기는 이 트레이드 오프 극복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럼 워터쉐드 어프로치라는 건 우리가 쓰고 있는 역시 지역을 나타내는 행정 동명, 동명은 한자로 크게 적어놨는데 동이 뭐냐면 물을 함께 쓰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유역이 되죠. 작은 물을 함께 쓰는 지역. 빗물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 이게 유역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 몸에 흐르는 핏줄하고 같습니다. 순환 과정을 잘 살려줘야 되는데 이건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국부적으로 관리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유역접근방법의 이용성은 미국에서도 뒤늦게 1995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시하는 것은 사회적 유용성입니다. 민간 참여 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해야 되고 지역 갈등 해소 등등 행정적으로도 이분들이 맥락을 모르면 중복 사업을 하면서 낭비되는 게 참 많습니다. 통합 행정을 어디에서 한다? 하천에서 하게 되면 경제적 유용성, 환경적 유용성 뒤따르게 되죠. 자, 이제 우리 지역으로 들어갑시다. 아니, 유역이라고 했죠. 북쪽, 위쪽으로는 검토천이 흘러내리는데 맨 상당부에는 아셔야 될 게 달래내 고개가 있습니다. 왼쪽 끝단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청계산, 이수봉, 국사봉이 있습니다. 물론 그 국사봉 아래는 한국학연구원도 자리 잡고요. 그런데 여기 안에 있는 빨간 라인은 빨간 경계선은 판교 사업지구고, 유역은 그보다 더 넓은 포괄적인 환경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지역 윤곽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한 100m 내외의 시가구역이 있는가 하면 600m 가까운 산지 지형도 함께하고 있으면서 물이 가파르게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그 골격 뼈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는 능선이 길게 뻗어 있는데 이건 인접해 있는 지역 수지하고 비슷합니다. 지질 구조가 편마음 지역이기 때문에 차별 침식을 받아서 형성된 지형이죠. 좁고 긴 골짜기가 형성됩니다. 수지에 들어가면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생각보다 깊어요. 우리도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이 이 가운데를 이루는 골짜기 가운데를 이루는 이 하천 수계와 함께 전체를 봐야 되고 그래서 운중천을 거쳐서 단천에 합류를 하죠. 지역 의원님들 과제를 받고 현장을 조교랑 함께 가볍게 둘러봤습니다. 왜? 현재 조건이 중요하거든요. 현장을 다 둘러보면 여기에는 우리 이 색깔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동산 가격에 직결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천하고 시가지가 따로 놀아요. 하천은 하천대로 잘 해놨다 그러고 시가지는 시가지대로 잘 해놨다는데 그 이연매 경계 부분은 아주 소홀히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강을 잘 살려서 죽어가는 도시를 살린 피츠버그를 보면 도면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하면 이렇게 시가지와 하천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그 연매를 아주 중요시하는데 우리는 하천은 도시계획 시설에 불과하고 하천 엔지니어들이 그들의 업장이었죠. 블랙박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위협하죠. 물난리 나면 큰일 나니까 만들어야 된다, 이래야 된다 하는데 정작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고 연속하고 기능적 연계를 할 것이냐.
그런데 정작 시민이 요구하니까 LED 등 달아주고 하는 일에 급급하다 보면 장식하는데 급급하죠. 알사탕 물려주고 2000년도 우리 성남시가 잘해왔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과 함께 일기 신도시에서 잘못해놓은 것들을 우리가 가볍게 흘러냈어요. 분당천과 탄천이 합류하는 곳 황새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황새가 예전에 날아들었다는데 그건 좀 과장된 거고 여기 시민들과 함께 가서 이걸 복원의 필요성을 주장을 하고 최정권 젊었을 때 모습입니다. 파란색, 노란색 겹으로 입고 그래서 이게 금성출판사에 나온 교과서에 실려서 사진값을 꽤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걸 보여줬죠. 그러면서 함께 했던 게 여기 분당환경 시민모임 또는 또 다른 많은 환경단체와 함께 진행을 한 이런 모습입니다. 가보셨죠? 우리 성남 시민이면 다 아는 곳인데 황새울입니다. 저비용으로 고효율. 여기 성남시 하천 관계자가 오셨나요? 오셨나요? 아쉽게도 안 오셨구나. 성남시는 이렇게 잘해놓고 어떻게 잘한 건 모르고 잘못한 것 역시 몰라요. 그래서 이 자연 형성 과정과 발생 과정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이 셀프 오거나이징 이게 또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운중팔경 우리 김 의원님께서 그 컨터를 제시해 줬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이 장소 만들기 명수화는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컬미네이션 다 모여서 정점에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건데 왜? 사람이 함께합니다. 사람이 함께하는데 사람이 모여들어야 됩니다. 살기 좋은 도시 리버블 시티 말로는 쉽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이 모여들게 하고 거기서 시너지 효과라고 얘기하는 창발성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새로운 게 창조돼야 됩니다. 개별적인 입맛 채워주는 분식집 수준 말고 이게 참 어려운데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소상팔경에서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유럽과 미국하고 다른 게 이 팔경 구곡 문화가 있는데 이 역시 우리가 시행착오를 참 많이 겪었습니다. 2조 때 그 어른들은 공부 꽤나 했던 분들은 관념 속에 이게 존재했는데 여기는 실제 현재 존재하는 곳들입니다. 역사상 기록이 되어 있는 곳들인데 소상팔경은 중국의 역사가 다 담겨 있고 그런데 우리는 뭘 보고 오느냐 하면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장가게 안 갔다 오신 분 없죠 여기? 대개 다 연세 드신 분은 다 가고 젊은 사람은 안 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황산 상황소 이러면 중요한 관광상품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경치를 참 좋아해요. 왜? 이 지역 경관이 그러합니다. 여기는 그들의 역사가 담겨있고 슬픈 이야기 심지어 흥부전 이야기, 심청전 이야기가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전해진 건 병풍 그림에 담겨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이 소상팔경에 인접해 있는 장각의 무릉도원 계림이 실제합니다. 그래서 난 현장을 확인을 했는데 이 양식들이 한국으로 전해집니다. 고려시대에 전해지고 2조 때는 안 가보고 우리 선비들이 머릿속에 있으면서 관념화되어 가지고 그림을 그런데도 반복해서 그립니다. 우리 한국 전통 미학은 이 소상팔경 무의구곡에서 생겨났는데 이건 중국 강남에서 어디로? 북경으로 그 오랑캐들이 지배했던 북경으로 그리고 고려시대는 많이 들어왔는데 그림이 고려시대 들어왔는데 2조 때는 그 그림을 보고 반복해서 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평대군이 그리고 또 안견이 안평대군이 시켜서 안견이 그렸죠. 꿈속에 아름다운 곳으로 몽유도원을 그렸는데 자 여기서 운중팔경은 더 이상 관념상에서 그 다음에 대중들 요구, 시민들이 가벼운 요구를 들어주는 수준에서 거쳐서는 안 됩니다. 이 현실 세계를 또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 2조 때는 그냥 한강에다가도 뭘 했어요. 명나라 사신들 접대하기 위해서 경강이라고 부르는 곳에는 곳곳에 정자가 만들어졌는데 언제입니까? 사화가 발생하고 난 뒤에 명나라 사신들이 오면 여기 접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환이 일어난 게 겸재 선생님께서 실경산수를 그리면서 우리한테 실제 아름다운 현장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팔경뿐만 아니라 구곡도 마찬가지고 황주에 있는 소, 십경도 마찬가지고 왜 수원에 소호가 있을까요? 수원에 소호가 있어요. 화성 건설 당시에 정조 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면 서강대학교는 왜 붙었어요? 동호대교는 왜 붙었어요? 이상한 이름들이 붙어 있는데 그건 다 소상팔경과 무의구곡의 영향이라고 보고 중국과 한국의 문화적 교류에 따른 공간전이 시대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결정적인 것은 청나라 강희제의 대일통. 우리는 대통을 못하고 있죠. 답답하죠. 대일통에서부터 자 이제 운중천의 미래를 개념적으로 보자면 이러합니다. 우리가 해왔던 성남시 모범적으로 해왔습니다. 생태하천, 생물종 중지했습니다. 저기 있는 정병준 국장께서는 반딧불이 잡으려고 판교 밤에 산으로 돌아다닌 분이에요. 제가 보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시민이 포함된 생활하천이라는 이 개념이 실제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돼요.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그리고 판교 주민이 함께하는 복합 공간을 창조해야 되는데 이게 따로 놀아요. 유엔에서 제시하는 지속 가능성 이제 뜬소리가 아니고 그러려면 운중천은 당장 입에 달고 눈에 보기 좋은 것보다는 인프라로서 갖고 나가야 되는데 하천이 잠재하고 있는 하천 공간이 잠재하고 있는 가치가 발현되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담아봤어요. 아주 초기 시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의원님들과 함께하면 아마 더 다듬어질 거라고 보는데 여기 뭐 한 의원도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블랙박스가 곳곳에 있습니다. 검토지구, 검토천 블랙박스입니다. 실리콘밸리가 샌프란시스코 베이를 중심으로 형성됐다면 우리 한국의 테크노밸리는 검토밸리를 중심으로 그런데 거기 하천은 따로 놀고 있는데 어떡하냐? 따로 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한 운중저수지에서부터 저 붓돌마을까지 한 7km, 8km 한 뭐 옛날 걸음걸이는 저 20리길이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 연매가 연결이 원활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등등 해서 여기서 뭐 제일 중요한 걸 꼽아라면 리버 그린웨이죠. 비동력 동선 차 타고 안 댕기고 이 생활권에서 걸어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지금 당면한 거는 저 대장 지구하고 관련돼 있는 산업말의 등하교길 지금 급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자본했던 게 지금 더 뭐 보수공사 하듯이 지금 서둘러 하고 있는데 현장을 보면 기가 막히죠. 등하교길 애들이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거칠게 하고 있습니다. 급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는 길게 보고 이 구곡 팔경이 저 수지를 포함해서 우리 편만 지역 이 지역의 이용 환경 조건에 맞는 생활 환경을 갖고 나가야 될 텐데 자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다기능 복합 지금은 뭐냐면 지금 단계는 이니셔티브라고 그래요. 초기 단계입니다. 으쌰 한번 뜻을 모아서 함께 해보자고 여기에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을 거쳐서 프로젝트로 가야 되는데 이걸 못해갖고 국가 하천 사업이 10년 동안 맴도는 그 헛걸음한 게 뭡니까? 4대강 사업입니다. 갑자기 엔지니어들한테 주어지면 블랙박스 속에서 뭔가 솔루션이 나와요. 그런데 이건 항상 시민은 소외되어 있는 채로 이렇게 해주면 백성들이 즐거워할 거다는 막연한 생각. 지금 21세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화 단계 이니시티브 없이 스트래티지 없이 프로젝트로 가면 낡은 교과서로 배운 공돌이들이 그냥 솔루션을 만들어내요. 안타깝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경기연구원, 분당환경 시민모임을 포함한 환경운동연합 등 탄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보존과 이용에 대한 통합 전략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사탕 반짝이 붙이는 일들
그래서 이 운중 팔경 이 대단한 계획은 단계별 시나리오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해서 실시 설계를 안 돼요. 4대강 사업 재편되는 알록달록 알사탕 나눠주기. 정말 제가 여기 35년 살면서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저는 운중동에 살고 있습니다. 운중동에 살고 있으면서 이건 ongoing process입니다. 우리 sustainability를 이야기하듯이 지속되는 과정이지 언제 뭔가 조성했다고 완료됐다고 보는 거 20세기 공학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여기는 손을 모아야 됩니다. 아니 마음을 모아야 되겠죠. 대한민국 국회 앞장서 주시고 환경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고 흐름은 어떤가 하면 국토부 환경부 아닙니다. 이제 지방정부로 해야 될 과제가 장강의 뒷물이라고 하죠. 큰 흐름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게 셀프 오거나이징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성남 시민, 성남시 백성들 말고 성남 시민과 함께 해야 되고 이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은 한국학연구원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한국학연구원 연구부장한테 전화해서 이런 걸 함께 해야 된다. 우리 경기연구원 또 선임연구위원도 모셨고 이 팔을 잡고 함께 하는 이게 말은 쉬운데 잘 안 되거든요. 우리 한국에 안고 있는 4대강 사업도 그럴 뿐만 아니라 한강과 아라뱃길을 연결하는 일도 15년 동안 공전을 거듭하고 협력 계획을 해서 총리실에서 나섰는데도 못합니다. 사소한 이해관계에 얽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그 공학적 솔루션 말고 여기 계신 분들도 서로 그냥 악수하고 인사 나누는 게 운중전 팔경을 위해서 뭘 어떻게 누구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되는데 이건 참고로 제가 빌어온 다이어그램이 싱가포르 다이어그램입니다. 싱가포르에는 어떻게 하고 있고 영국은 어떻게 하고 더치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이는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그건 다음에 의원님들 몇 분과 함께 아주 고밀도 가해 수업을 하겠습니다. 운중천은 우선 자연환경을 물려받았습니다. 이걸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럽니까? 유네스코에서는 자연유산입니다. 물려받은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다루고 물만 잘 빠지면 된다, 깨끗하면 된다는 게 그게 공학적 가치입니다. 경기도에서 꽤 많이 하고 있죠. 청정하천 깨끗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 깨끗한 것은 상류고 중류, 하류는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유기물이 당연히 있죠. 그걸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하천에 소독 약재를 뿌리면 청정하천이 되죠. 그러면 생물이 못 삽니다. 영양물질이 적당히 있어야 되죠. 자, 이런 하천 환경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우리 생활 환경 그냥 당장의 요구, 당장 필요한 것 채우는 것 말고 이건 운중천 끼고 있는 판교 생활권의 지속 가능성. 거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적 지속 가능성과 함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담보돼야 됩니다. 제가 3시간 할 거리를 그냥 달렸습니다. 좀 거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토론 시간에 또 조금 더 답변하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건 교수님께서는 도시 하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고 운중천 조성 사업을 위해 성남시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과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필요성을 또 강조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학문적인 연구를 토대로 운중천의 명소와 전략과 그다음에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토론을 하실 우리 분들을 소개하기 전에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양주 경기연구원의 생태환경연구실의 선임연구원이십니다.
분당 환경 시민 모임의 대표님이신 정병준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남의 한선미 시의원이십니다. 오늘 토론회는 주제 발표에 이어서 세 분이 토론한 후에 상의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마치면 경기도 의회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표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1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양주 우리 경기연구원의 박사님이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연구원 이양주입니다. 교수님 워낙 발표를 잘하셔서 제가 뭘 토론해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데 단천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네입니다. 하나의 유역이기 때문에 같은 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단천유역은 상류가 용인에 속합니다. 그 상류의 산줄기가 한남정맥이죠. 그 상류의 유역이 다 개발이 돼 있어요. 여러분 신갈 인터체인지가요 한남정맥이에요. 재밌죠? 일본 애들이 우리 길을 꺾기 위해서 뭐 산맥에다가 못을 박았니 그래 샀는데 우리는 아직 도시를 박아놨어요. 스스로. 양주의 고업 신도시, 파주의 운정 신도시 다 한북 정맥이에요. 김포의 신도시들 한남 정맥 위에 바로 있습니다. 엄청난 파일들을 막 박아놨죠. 어쨌든 단천의 상류는 10분 능선까지 개발되어 있습니다. 상류는 장풍덕수해야 됩니다. 바람을 머금어서 물을 얻고 또 그 떨어진 물을 잘 저장을 해서 천천히 흘려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상류에는 숲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천의 상류에는 숲이 없고 도시가 있습니다. 물을 저장하거나 천천히 흘려보내지 못하죠. 비가 많이 오면 단천에 물이 싹 불었다가 비가 적게 오면 싹 없어지는, 한강에 다 물을 보내버리죠. 사용도 못하고. 물은 팔당에서 끌어다 쓰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정말 불쌍하죠. 물도 제대로 작업 못하는, 아이고 참. 그 러시아 사람들은 절대 먹을거리는 자본가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공상 종주국으로서 자부심이죠. 어쨌든 한 동네의 자부심으로서 물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게 우리 단천 동네입니다. 이쪽 동쪽 지역도 거의 한 7부, 8부 능선 개발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서쪽이 좀 괜찮습니다. 많은 물을 갖고 있죠. 특히 운정천이 이제 꽤 많은 물을 갖고 있는데, 운정천은 이제 간악지맥의 동쪽 유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영 의원님께서 이제 단천을 전체적으로 정원으로 가져가자 하는 컨셉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토론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단천만은 갖고 안 된다. 단천 제네지라 하면 하천의 바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고 바깥을 이용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고 제가 토론을 드렸습니다. 28페이지인데요.
제가 올해 책을 하나 냈습니다. 11월 30날. 저게 이양주의 강산벨트인데요. 그린벨트는 녹지만 보잖아요. 강산벨트는 이제 강줄기, 산줄기. 그러니까 녹지만 보지 않고 물도, 블루도 보고요. 아울러서 이 녹지 강의 양을 보는 게 아니라 흐름을 본 게 제 강산벨트 이론입니다. 강벨트는 뭐냐면요. 강의 양쪽에 어느 정도 폭을 갖고 있는 걸 강벨트라고 하고요. 산벨트는 산 중앙 능선에 일정한 폭을 준 걸 갖다가 그 산벨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관리 목적에 따라서 폭이 이제 넓기도 하고 적어지는데 대개 강벨트는 한 30m 정도 폭. 왜냐하면 30m가 제일 가성비 좋은 질소를 처리할 수 있는 폭이거든요. 그리고 산벨트는 대충 한 600m 정도, 600m 이상. 왜? 작은 포유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강벨트 자체의 연결성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가능하면 자연의 곡선을 유지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산벨트의 연결성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산벨트 엄청 한남 정맥만 해도요 142곳이 끊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강벨트와 산벨트 간의 연결성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하천의 자연행 하천 사업의 시작이 양재천이라고 그랬죠. 양재천 지금도 좋죠. 양재천에 뭐가 있나요? 아주 큰 숲이 있죠. 양재 시민의 숲. 양재천과 양재 시민의 숲이 같이 놀까요? 따로 놀까요? 같이 있어도 따로 놀아요.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공원에 물 끌어들이면 안 되나? 공원에 물 끌어들이면 안 되나요? 우리 강변은 전부 호수공원인데 왜 따로 놀까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고 있어요. 대개의 그 도시들은 강을 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들 강 안 끼는 도시가 있나요? 딱 하나 있습니다. 강명시. 강명시는 산을 안고 있어요. 그 외에는 전부 다 강을 끼고 있어요. 그 대개의 중앙공원들은 시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천도 마찬가지죠. 양재천하고 과천 중앙공원 따로 놀아요.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강과 산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숲과 물이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물의 회전을 시켜줘야 기후변화도 적응할 수가 있는데 같이 있는 것도 연결을 안 합니다. 그래서 꼭 한 가지 운중천 사업을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아까 여러 가지 붙었던 그런 공원들 하천변의 공원들이 최소한 그 공원들과 하천과의 연결성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택단지 또는 공단 가지고 도시의 비전을 짰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사회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거와 공단과 교통으로 도시 비전을 짠다면 탄소 중립은 불가능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불가능한데 기본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강벨트, 산벨트, 운정천과 그 주변의 공원과의 연결 그리고 그 속에 어떤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결국 강산벨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요 운정천도 마찬가지고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입니다.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은요. 그냥 뭐 안 해도 되나? 뭐 할 수 있나? 그게 아니고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동네 살아야 되니까요. 같이. 그래서 운정천이 꼭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의원님께서는 올해는 운정천을 하지만 내년에는 경기도 전체를 가지고 좀 다뤄주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엄청난 기대와 희망도 가지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양주 우리 박사님의 그 말씀은 산과 물은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 강과 산의 벨트 개념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 강벨트와 산벨트의 연결성 유지는 필요하고 그다음에 녹색 복원에 대한 운중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더불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병준 분당 환경 시민단체 대표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정병준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서울 살다가 그때 아파트가 갑자기 당첨이 되는 바람에 첫 집을 갖게 됐고, 그것이 저 효자촌으로 이사를 오게 됐던 게 92년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다 보니까 이 탄천이 신도시고 우오수관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깨끗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시작했던 게 우수관 그 탐사라는 걸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그 공간을 들어갔어요. 들어가 봤더니 이게 수질을 개선을 어떻게 하면 찾지 했는데, 그게 이제 서현동 목자천 골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도시 이해 지역에 많은 음식점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음식점에서 나오는 오폐수에 대한 대책이 없이 이렇게 됐구나. 그런데 사실 부실 시공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기억에. 그래서 한 300~400차례를 들어가 봤고, 문제점들을 찾다 보니까 나중에 지하에서도 거리 감각이 막 생기더라고요. 이쪽은 무슨 아파트고 저쪽은 뭐고. 그러다가 나중에 음식점에서 연결된 거를 이렇게 어디 잘못된 음식점을 찾는 데는 면발이 이게 어디 면발인지를 이 중국집을 일단 들고 갑니다. 이거 여기 면발 아니냐고. 그럼 그분이 다 가르쳐 주세요. 이건 춘천 막국수 면발이라고. 그러면 거기 가서 찾아요. 그런 식으로 뭐 주먹구구였지만 그때는 30대였고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에 있는 이 유역이라는 개념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됐고, 주변의 녹지 그리고 물길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벌써 30년이 다 된 것 같아요. 하면서. 그런데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우리 최정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설계 비용이 이제 4.4억 정도가 이제 통과가 되고, 그게 실설계로 갈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이제 발주가 될 거고, 그분들이 킥오프 미팅을 하고 중간 보고 한번 하고 최종 보고 끝나면은 그냥 책으로 남는 이런 과정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민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이렇게 설계가 된다고 해서 그 이유가 결과가 좋은 경우를 별로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꼭 많은 시민들의 주변에 참여로 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용해서 할 것인가 봤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국학중앙연구소는 한국학을 전공하는 전 세계 그 나라에서 나름대로 석학들이 석박사 과정을 한국에 와서 하는 인재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이제 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나라에서는 리더로 활동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그 무슨 국제사업을 하는데 언제나 한국학중앙연구소에 유학생들을 재원으로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코이카도 사실은 있고, 국제교육원이 또 정자동에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글로벌 기업을 꿈꾸고 있는 많은 판교에 있는 벤처 기업부터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이 망라되어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운중천이라고 저는 봅니다. 금토천도 같이 있겠지만 같은 수계로 해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했는데, 이런 거를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적인 그 시민들을 녹색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저는 명소하에 아주 중요한 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제 탄천을 걸어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안내판이 있었는데 어느 날 싹 없어져요. 그 이유가 안내판 설치를 발주를 하게 되면 매덕입니다.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러다가 내구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 3년, 4년 요 사이쯤 되면은 한두 파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싹 걷어버려요. 그러니까 교체를 하지 않고 그냥 발주를 또 하면은 또 매덕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방식보다는 그걸 관리하고 유지하는 인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천을 해설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실은 PT였으면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냥 말로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는 분들이 안내판을 사계절에 맞춰서 계속 바꿔줘요.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남에 많은 또 우리 여성분들의 해설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또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성남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인력들. 그분들이 또 관리도 하고요. 해설판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제가 얘기하면 안 좋아하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요즘은 공공일자리라든가 또 뭐 협동조합 방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투자해서 그러한 그 탄천, 운중천을 해설하고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할 수 있는 인력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런 인프라들에 대한 네트워킹만 잘 된다면은 저는 예산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경기도에서 경기형 청정 하천 공모 최종 심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도비가 200억씩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12가 매칭을 해서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원 그리고 용인 그리고 이천, 포천 네 군데가 올랐습니다. 그날 결정이 되겠죠. 두 군데가 어디가 될지. 저는 이런 걸 왜 성남에서 안 하지? 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댔어요. 성남에서 200억을 도비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계획을 그런데 그거는 매년 할 거니까요. 그걸 뭐 지나간 얘기를 우리가 후회할 필요가 없고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것들을 준비를 해서 인프라 구축이 됐을 때 선정의 확률이 높아진다. 갑자기 못 만듭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그리고 시민 참여와 파트너십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냐 이런 것 다 따지거든요. 우리가 성남시가 작년도에 환경교육도시 최초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기초에서는 수원하고 성남이 됐고 광역은 충남하고 부산이 됐는데 다음 내년 2월에 다시 지금 전국이 붐업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경교육도시를 받을 것인가 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굉장히 많이 자문을 받으러 옵니다. 요즘 우리 어떻게 하면 이거 받을 수 있냐. 근데 하루아침에 될 일이 없어요. 다 준비와 과정과 뭐 한두 달 만에 되는 게 아니라 1, 2년을 준비해도 될까 말까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청정 하천 공모뿐만이 아니라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꼭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탄천에서 하는 활동 중에 우리가 지금 순례 지킴이 청소년단이라고 해서 거의 25년간 운영을 하는 청소년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어떤 걸 했더냐면요. 스승의 날 맞이해서 선생님에게 화관 선물하기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매년 했는데요. 그때가 딱 그 토끼풀이 꽃을 딱 피우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제 제초를 하죠. 그냥 약을 뿌려서 제초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를 토끼풀로 해서 화관을 만들어서 다음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러면 비용도 안 들어가고 성의가 아주 좋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루 종일 그걸 쓰고 수업을 하신대요. 그래서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아까 거기 코디네이터 운중전 코디네이터가 요즘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비대면 사회가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유튜버들이 시민 코디네이터들이 유튜버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핸드폰만 있으면 다 유튜버 요즘은 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가 돼야 되는 거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코디네이터가 배치되고 그게 또 시니어 일자리 또 뭐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공공 일자리를 통해서 배치가 된다면은 또 유튜버로 운중천을 소개하는 이런 걸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시설 투자 플러스 사람에게 투자하는 방식을 같이 갈 때 명소가 될 수 있다라는 저는 확신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병준 대표님께서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 사회에서 오랜 기간 시민 활동을 하면서 지역 사회 살리기 운동을 해오셨습니다. 그 방금 이야기해 주신 그런 운중천 명소 방안에 대한 것은 그 운중천의 설계 비용에 대한 것도 이제 살짝 지적을 해주셨고요. 성남시의 그 안이한 그런 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살짝 하셨고요. 그리고 그 설계 비용, 운중천에 대한 설계 비용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과 녹색 운중천에 대한 명소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오랜 그 기간 동안 경험에서 나온 뜻깊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더불어 말씀드리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성남시 의회의 한선미 성남시 의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한미림 도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함께한 우리 최정권 명예교수님과 또 이양주 박사님, 또 정병준 대표님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이 생태하천과 생활하천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러면 성남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토론자로 제안을 받았을 때 좀 해봤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 또 시의원의 역할 그걸 좀 접목시켜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발달로 인한 보행축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탄천이 미개수 구간 하천 정비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필수 과제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탄천은 이제 안정화시키는 부분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려면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관행적인 하천 정비에서 도심하천 공간 제공으로 탄천의 특성을 살린다면 다양한 시민 휴식 공간과 친수 공간 확보는 물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재배치의 필요성을 좀 대두시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친환경 하천 정비 계획 수립이 필요한데요. 하천 공간과 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 용인시 상류역과 서울시 하류역으로서 한강과 생태적, 인문적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치수위의 획일적인 하천 정비로 인한 단절된 하천을 자연형 하천 정비를 통해서 종횡단상 또 연계하여 하천 환경의 다양성과 역동성, 고유성에 기초한 적응 관리 방안과 또 탄천 수질 환경의 현재와 미래 또 현장의 조건을 고려한 최적화되어 있는 관리 방안을 작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형 하천 정비 사업으로 생태계 보존과 복원 사업을 추진해야 할 시기로 친환경 하천 정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 운중천에는 상류부에 운중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운중 저수지를 공원화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고 또 등산로를 확보하고 또 등산로를 포함한 그 인근의 지형 지물들 그런 부분들의 보행축 연계를 확보하여 조성을 추진함으로써 또 생태하천
그 하천 생태계 관리가 그 자연스럽게 유입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천 유지 유량 확보와 수질 정화 방안, 또 기존 시설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이게 곧 그 탄천수 환경을 조성하는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 생물 서식 공간 확보와 수변 자연 생태 공원 그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이동 통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천 생태계 관리가 또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변 공간 접근성과 이용성의 증가, 또 수변 경관 개선을 위한 시설물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공간과 경관 정비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중 저수지 주변에 이 음식점이라든가 이렇게 식당가들이 지금 이제 좀 자꾸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규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운중저수지 주변 상류부 건축 및 영업 허가를 규제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식당가가 이 자체 정화 시설물을 설치를 하지 못해서 그 운중저수지로 오폐수가 유입이 돼서 운중저수지가 지금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그 탁도가 심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체 정화 시설이 이제 설치가 된다라고 그러면 이 부분도 이제 우리 성남시 의회 차원에서 또 이제 추진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정화 시설과 여과 장치가 현재 미설치되어 있으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주변이 오염원이 이제 좀 수치가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수 중계 펌프를 설치하고, 또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천 수질 정화 시설이 자연스럽게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중 저수지 상태는 주변에 이제 그 생활폐수, 또 그 이 요식업, 음식업 이런 쪽에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오폐수로 인해서 수질 계획 개선 계획이 필수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과, 또 이 공기관이 뭔가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관행적인 그 공공 부분이 관행적으로 이제 관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도 이제 주민과 민간 단체와 또 지역 전문가와 관내 기업, 또 행정기관이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하천 환경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중 8경 큰 틀에서 이제 운중 8경 하면 사실은 이제 이 8경이면 8꼭지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8꼭지 포인트를 어디에다가 설정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주민들과 같이 이제 논의하고 간담회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생활 공간으로서 또 탄천, 깨끗한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고 또 맑은 탄천으로 재탄생되고 다양한 생물들이 어우러지는 동식물 서식처로 탄천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수 있게 우리 하천관리과와 또 끊임없이 논의하면서 다양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중천에는 그 순례도 있겠지만 은하저류지와 운중저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류지와 하천과의 연계 및 그 특화시킬 수 있는 공원화의 필요성일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아름다운 하천 경관은 그 치장된 경관이 아니라 자연 형성이 되어 있는 그 자연 경관이 유지될 필요성이 있는데, 자연 경관과 최소화되어 있는 인공적 경관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형태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그 운중천에 연계되어 있는 그 보건과 고수부지 조성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다양성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그런 운중천의 도시하천으로 다시 재탄생될 수 있는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탄천변에 그 공원 녹지가 분포되어 있는데요. 지천 상류부는 산림이 분포되어 있어서 자연성이 굉장히 높고 또 저수지가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다양성으로는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공간이 운중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제 잘 담으려면 또 시민과 단체, 또 관내에 있는 연구원도 같이 이렇게 성남시와 경기도청이 부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그러면 수행시실 설계를 함께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한다라고 그러면 생태계 보존과 식생 보건, 또 조류 서식처, 어류 서식처 이런 보존과 복원을 통한 다양성과 역동성, 고유성 등을 생태계의 형성 과정으로 이해한다라고 그러면 그 관주도형 하천 관리에서 시민 참여형 하천 관리로 전환되리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선미 의원님은 그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일꾼으로서 운중천을 어떻게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것인가라는 그런 의미와 그 지역 명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시의원님으로서 지역의 구석구석을 살펴본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고요. 오늘 논의된 그런 내용들이 경기도는 물론이고 성남시에서도 그 사업 추진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은 마치겠고요. 상호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발표와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발표자님과 토론자님들께서 혹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수님. 원회라기보다는 협의의 성격이 강하니까 뭐 각 전문가들 발표하신 내용, 최종근이 한 내용 역시 외눈박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그가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그가 활동하고 있는 내용 가지고 그 부분을 부풀려서 이야기할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양주 박사 경기도 환경생태 선임연구위원으로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큰 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형지세, 관악지맥에서 연결되는 그중에서 이제 또 우리 현장에 떨어지면 재내외지의 관계 이 박사님 말씀하시지만 잘 안 돼요. 우리는 도시계획 제도하고 하천법에 의한 하천사업제도가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상대 영역을 침해 안 해요. 하면 소리가 나오고요. 그래서 딱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은 도시계획 시설의 일부입니다. 점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걸 바꾸기 위해서 지금 여당의 대표이신 송 의원께서는 그 지역에 있는 하천 굴포천과 또 아라뱃길 있죠. 본인이 보기에는 답답하죠. 그래 놓고 못 쓰고 있으니까 활성화시키는데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고 폐기되기 일보 직전인데 그래서 그분은 이런 모임을 갖고 어느 분을 모시고 왔냐면 법제처 과장님을 모시고 오더라고. 난 저 행정 보는 분을 왜 모시고 왔나 했는데 그분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 연매가 이어주자고 해도 그 공연불에 그치고 말아요. 재내외지 어떻게 이어줄 것인가 이건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인데 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김 의원님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우리 정병준 국장님 말씀은 이분은 현장을 누볐죠. 저 청계산에서부터 하수구 안까지도 이분 몸이 들어갈 때까지는 다 들어갔어요. 이른바 우문현답,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걸 몸으로 실천하시면서 그분이 제시하는 몇 가지 내용들은 여기에 꼭 담아내야 되는데
이 공원과 녹지를 연결하자는 이야기도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이걸 실천하는 사례들을 잘 깨워 나가야 되는데, 자, 어디서 누가 하고 있느냐? 뉴욕에 201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공원과 시가지, 하천과 시가지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장님의 주요 공약사항이고, 그다음 파리의 여성 시장님이 계시죠. 이달구란 여성 시장님도 세느강과 생활권을 연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책의 대부분이 15분 도시, 심지어 북유럽으로 가면 더하죠. 1분 도시. 어떻게 생활 하천으로 하천이 품고 있는 시가지 함께 하느냐인데, 법제도적인 경직된 법제도 사이에 이 행정 전문가들은 그러고 그걸 어떻게 하냐, 일을 피하려고 하죠. 어려운 일은 피하는 게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게 한선미 의원이 말씀하신 운중저수지 업소가 두 군데 있어요. 그건 공유 자산이고 공유 환경인데, 어디를 보면 비교가 되느냐 하면 분당 시가지와 분당 저수지를 보면 답이 있어요. 거기를 오큐파이 점유하고 있으면서 또 그게 공익에 어떤 기여를 하느냐,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두 업소가 점유하고 있다는 건 사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풀어내려면 그리 쉽지를 않아요. 이런 우리가 앞으로 해내야 될 일들 중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 몇 가지가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전문가가 외눈배기처럼 보듯이 깨끗한 물이 흘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항상 제시합니다. 거기에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 다른 걸 많이 잃어요. 트레이드 오프예요. 거기에 있는 업소도 장사도 잘 되게 해주면서 덜어낼 거 덜어내면 괜찮은데, 그냥 클리어링하는 방식은 3, 40년 전에 하던 방식이죠. 그래서 이 조화를 이루는 작업이 용역을 통해서보다는 이런 협의를 통해서 가닥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합의로 이루어진 주요 실행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줘야 되죠. 그 부분을 조심하지 않으면 또 다른 4대강 사업이 뭐 좁혀진 이 지역 범위 내에서 또 재현된다고 저는 예견을 합니다. 그냥 거기에는 또 이해관계가 아주 한꺼풀만 벗기면 이해관계가 다 개입되어 있거든요. 이 돈이 따르면 용역이 주어지고, 용역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블랙박스죠. 뚝딱 그게 해결책을 제시해 줄 거다. 단기 해결책이 될지 몰라도 서스테이너빌리티에 져야 될 게 많고 예산이 낭비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노력들이 한꺼번에 무산돼 버리죠. 그런데도 정병준 국장이나 이 연구원들 모시고 하다 보면 말이 많아요. 또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행이 굉장히 더뎌요. 그리고 저분 이야기도 무시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주무관이 결정을 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도 여기 이니셔티브 단계에서 여러 의원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현장을 긋고 웬만한 것들은 합의를 하고, 그다음 거기서 정해진 것들이 다음 단계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니셔티브는 전략이 이제 솔루션을 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솔루션을 맡겨 놓으면 블랙박스입니다. 그걸 관계자분들은 마음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죠. 그리고 이 모임은 우리 아마 여기 계신 한미림 의원과 함께 계속 할 겁니다. 관심 가진 분들은 참여를 할 거고.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양주 박사님 끝으로 하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열심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게 운중천 운중 동네가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죠? 그거는 일단 생태계 서비스 평가를 해보면 금방 나올 겁니다. 환경부가 생태계 서비스 평가 시범 사업을 꽤 했습니다. 행정구역 시 단위로. 그러니까 이 운정 유역 단위로 하면 쉽게 아마 국립생태원이나 한국환경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뭐는 좋은데 뭐는 좀 부족하다, 이게 금방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향이 잡힐 수가 있죠. 그리고 그거를 전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시민과 함께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문제의식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실질스럽게 들어가지 말고 기본 미술스럽게 해서 같이 이렇게 생태계 서비스 평가를 먼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대표님.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운중천이 이제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운중천의 좋은 점이라고는 다는 아니지만 운중천을 따라서 차도가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차도가 다른데 탄천이나 모든 하천을 가보시면은 차도가 다 있어요. 근데 여기 일부 구간을 저희가 초기에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해서 차도 없이 그냥 인도만 설치하고 했던 그 좋은 선례도 있다라는 게 자랑할 거리가 많다라는 거고,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저기 한국학 중앙연구원들은 그 학생들이 돌아가서 전 세계에 운중천을 알릴 수 있는 일종의 전도사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세계 속의 운중천도 될 수 있다라는 확신도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단 방식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화성환경재단이라든가 안산환경재단 해서 이러한 업무를 우리 행정공무원분들이 하는 역할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지방자치법이 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재원을 뭐 이렇게 뭐랄까 기부금 형태를 지방정부가 받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재단이 되면은 기부금 형태도 받을 수 있고, 그게 꼭 돈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게 자원봉사라든가 인력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도 일부를 모금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을 좀 열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성남시도 보면은 문화재단이라든가 청소년 육성재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은 말은 재단인데 다른 데서 돈 못 받게 하죠. 그냥 주는 돈이나 잘 쓰시지 뭘 또 다른 돈을 가져오시냐고. 그렇지만 이제 계속 시민 참여라는 거는 그냥 와서 참여합니다가 아니라 저는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돈 낼 준비 돼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은 의미가 있다면 기부할 의향도 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돈을 내야 몸도 오고 마음도 와서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성남시의 뭐 환경재단이 될지 뭐 탄천 운영재단이 될지 이렇게 해야 다양한 예산은 사실 지금 다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예산, 풀 깎는 예산 뭐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입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돌려서 순서대로 막 하다 보니까 한데, 이게 좀 뭐 법을 잘 찾아서 재단이 된다면은 충분히 새로운 재원 말고도 있는 예산을 잘 활용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한선미 의원님께서는 또 그 운중천에는 그 중간 지점에 판교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또 이렇게 청소년들 활동이 거점이 있습니다. 이 공동협의체, 우리 성남이 94만 인구에 비례해서 사실 협의체라던가 그 협회가 환경단체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이 시기이기도 한데 공동체 협의체를 이제 구성하는데 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안에도 이 청소년 참여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에도 환경을 보존하고 또 환경을 사랑한다라는 또 단체나 시민들이 함께 하고자 하는 열정이 많다라는 것을 이 협의체를 통해서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이 토론회는 우리 경기도의회 유튜브로 실시간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저희 그 댓글을 지금 많이들 올려주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 토론자와 우리 발제자님이 가장 중복적으로 많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그 꿈이라는 분이 하셨는데요. 그분 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말씀하신 운중천 조성 사업에 있어서 시민 참여를 굉장히 강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 참여의 형태나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십사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교수님께서 하실 수 있나요? 네. 하실까요? 네. 쉽고도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참여는 여러분 아시죠? 참여정부부터 해가지고 오랫동안 우리 그 과정을 거쳐왔는데 참여가 덜러리 참여가 많아요. 이른바 파티시페이션이라는 한 부분을 맡는 것도 아니고 행사 있을 때 옆에 곁다리 붙어 앉아 있는 정도. 그 과정에서 정병준 같은 분은 정말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국고도의 환경을 운동을 해오신 분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방식 이해관계하고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운중천의 경우에는 국내 상당한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찾아갔어요. 소위 N 기업에 찾아가서 너네들은 왜 여기서 돈을 벌면서 야구단은 마산에서 운영하고 있냐? 그러니까 프런트에서 나와서 막아요. 웬 영감님이 와서 진상이다 막는데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우리 성남시가 곧 100만 도시가 됩니다. 100만 도시가 되면 미국 경우에는 야구팀이 그런데 야구팀을 엉뚱해서 돈은 여기서 벌고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양재천 사업이 초기에 30년 전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잘 아시는 S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 이컬러지 함께하면 더 좋다는 걸 그분들이 알고 우리 여기는 따로 놀고 있어요. 운중천, 검토천 합류부에 그 많은 기업들은 출퇴근만 하고 우리 함께 나누는 our common, 우리 함께 공유하는 공동 부모는 시정부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 기업의 참여는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들이 출퇴근 환경이기도 해요. 거기는. 그것도 비동력 동선으로 출퇴근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여기가 한국의 경제활동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펠로알토와 스탠포드 대학 등 그 일대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값이 너무 비싸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미국을 끌고 나가고 있는 동네인데 여기 역시 운중천이라는 거 우리 공유 환경이 가운데 있는데 지금 화랑공원 같은 데는 썰렁합니다. 시민의 이용, 사람이 참여하지 않는 공간들 그런 걸 바꾸어 놓자는 게 우리 명소하는 건데 미국의 뉴욕공원은 사람이 오냐 안 오냐가 그 질을 평가하는 제일 중요한 척도죠. 어쨌든 제가 그 생태하천을 넘어서 생활하천으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전략과 관련된 거친 이야기를 오늘 많이 늘어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잘 힘을 받아서 또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느냐. 그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 다음 기회 있으면 한번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꿈님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셨는데 잘 그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이 토론회가 지금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2차, 3차에 걸쳐서 우리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정말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운중천, 운중 8경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다들 이제 되셨죠? 그 지자체 정비 사업을 통한 지방하천 명소화 구현 토론회를 이것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희 그 지방하천에 대한 토론회는 올 9월이었죠, 이재영 의원님? 네, 올 9월에 우리 분당 을에 이재영 의원님께서 탄천의 꽃길 만들기, 지방정원 만들기에 대한 토론회를 먼저 시작을 하셨고요. 제가 이제 다음으로 우리 운중천에 대한 토론회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이렇게 제안을 주신 우리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의 제언을 잘 귀담아 듣고 이 정책이 성남시나 경기도의회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럴까요? 혹시 네, 주민분 중에서 네, 우리 여기 앞에 이재영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저장신 한미림 의원님께서도 이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도 이제 뭐 지방정원 추진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성남시 관계자의 참석 요구를 했었는데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책은 시에서 만드는 건데, 그러면 정책 위반자가 참석을 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참석이 되지 않았고, 그러면 이 정책을 만드는 이 시의 공무원들의 역량이 밖에 민간보다 더 역량이 우수하냐? 저는 경험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밖에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용역만 주고 결과를 갖고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정병준 대표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용역 결과 착수할 때 이제 뭐 한번 설명회 하고 중간에 하고 이제 끝에 가서 이제 하는데, 사실은 저도 공직 생활을 오래 했지만 용역을 해서 성남에서 성공한 사례는 단 한 건도 기억이 없습니다. 수천 건 중에.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시민 의견도 이게 개별적으로 이게 들어서 될 게 아니라 집약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들으면은 뭐 이게 수천 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 참여를 어떻게 이뤄낼까가 이게 사실은 이제 굉장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가 이제 금토천과 운종천에 접해 있는데, 여기 뭐 중요한 건 다 성남 시민들도 알죠. 제가 2016년도에 지방소득세, 법인 지방소득세가 얼마나 들어오나 분석을 해봤더니 그 당시에 94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지금은 아마 1,300억 정도 내외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정도의 법인 지방소득세가 들어오는 데는 성남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원이 이제 삼성전자가 있어서 거기서 1,000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제 성남이 최고인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뭔가 환경적으로, 문화예술적으로 그 주변 시설을 이용하면서 어떤 쾌적함을 느껴야 되는데, 사실은 조성만 해놓고 이게 이제 뒷받침이 성남시에서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타 시도에서도 이제 성남에 법인 지방소득세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 도시에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뭐 양주부터 테크노밸리 전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의 여건이 좋아지면 오히려 분당이 이게 이제 퇴보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기업을, 좋은 기업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뒤따르는 뭐 환경적이나 문화예술적인 거를 거기다 같이 이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이 이제 성남시에 굉장히 미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미림 의원님이나 저나 그러면 도까지 한번 이게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런 모티브를 만들어내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짧게 어떤 뭐 좋은 예가 있었으면 저희가 향후 의정 활동하거나 시하고 협의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고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한테 한 거지만 그 생태계 서비스 평가는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는 가이드만 하고 각 시민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참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문제의식을 같이 해버리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공유하죠? 앞으로 이게 어떻게 개선됩니까? 누가 합니까? 를 계속 물어보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게 제일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 시범 사업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가이드를 하면 시민들이 전부 다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평가를 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아시다시피. 네. 질문이라기보다도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될 일인데, 이 내용은 원님 요청이 있으면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컨트롤에서 뉴욕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뉴욕 시장님과 뉴욕이 이런 하천변에서 뭘 하고 있느냐를 보면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신속 정확하게 당면한 일을 놓고 허리케인 샌디 이후에 포스트 샌디 진행되고 있는 하천과 공원 그리고 그린 인프라 정책을 보면 원님 역할이 더 큽니다. 원님이 좀 정치적으로 여기 원님들 오늘 가이소바로 나온 것 같은데 푸념하지 마시고 나서세요. 어쩔 수 없이 저 행정조직은 갑벌로 용역을 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 병행해서라도 자체적으로
이 의원님들이 열심히 해서 제대로 돼가는 경우는 독일 의원님들 그 가까이 있는 로테르담에서는 이런 계획을 의회에서 합니다. 이런 행사 한번 치르고 마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온 로테르담 2035 워터 플랜이 세계를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거기서 전문가가 필요할 때 구성을 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문제, 해수면 상승 문제를 누가 한다? 유엔에서 한다? 로테르담 시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립한 워터 플랜을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했던 국가 하천 사업은 우리 4대강 사업하고 똑같이 했는데 성공을 했고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되어 있고 우리는 정치적인 논란에 정치 쟁점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니셔티브 그냥 법 제도가 이래서 그렇다 공무원이 이랬었다가 아니고 여기 오늘 우리 현장에 계신 의원분들하고 경기도 의원 그리고 또 지역 의원이신 김은혜 의원도 나와 계시는데 함께 풀면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원해 주는 이분한테도 마찬가지 이분한테 답을 찾아들고 맡기면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 게 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정병준 민간환경에 맡겨도 그냥 어쩌면 달콤한 이야기들 일자리 이런 쪽으로만 흐르기 쉽습니다. 성남시의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위해서는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의원님 요청이 있으면 또 다른 전문가라도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현장 질문자가 있으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분당 주민 최병호입니다. 먼저 그 최정권 교수님 그 발제하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설명할 때도 말씀하시는 몽유도연도처럼 우리가 그 운중 팔경을 생각하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 부분이 이어야 되는데 물론 아무리 오늘이 이니시어티브적인 어떤 토론회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사실은 좀 가졌었습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가 지금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 과정상에서 아까 그 소상이라든가 샤오샹 그리고 그 구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뉴욕하고 아까 피츠버그 이런 쪽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쪽과 사실 우리 운중천을 비교하기에는 사실은 규모 자체나 개념 자체가 너무 좀 다르지 않느냐. 오히려 운중천의 개념에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국내든 해외든 조금 작지만 그런 모습들로 좀 성공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보여졌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좀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근 대표님께도 또 하나 질문을 드린다면 이런 자연을 가지고 뭔가 조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인간의 삶의 그 향상, 질의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이 생물학적, 동식물적인 측면과 어떤 상충적인 부분이 굉장히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조화를 내고 그러니까 키 포인트를 찾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강과 내지는 오늘 언급이 너무 없으셨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었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선미 의원님께서 오폐수 관련한 운중 저수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하천들이 오폐수들이 사실은 어느 용량이 지나면 사실은 하천으로 그냥 쏟아지는 형태로 지금 대부분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홍수철 되면은 오히려 그 하천들을 오염시키는 가장 또 문제거든요. 평상시에는 또 덜한다 하더라도.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적해 주신 건 굉장히 좋은 의미의 지적은 해주셨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서 다음번에 우리 한미름 의원님께서도 그렇고 좀 더 발전된 어떤 세미나 토론회가 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림은 반복해서 그림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시각적으로 본 게 멘탈 이미지로 우리 여기 메모리가 돼서 다시 이제 우리가 재현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우리 운중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그림 제가 발견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 염려했던 거는 또 심파조가 되겠구나. LED 조명이 반짝거리겠구나. 이런 염려를 했는데 이거는 협의회를 통해서 이건 옳고 그르고 시비하는 토론보다는 협의회를 통해서 조금씩 만들어 갑시다. 그런데 다만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효율적으로. 그렇지 않고 늘 난상토론이나 협의하면 진행이 안 되죠.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답변을 드리면요. 사람의 편리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자연의 아무래도 사람이 관여를 하다 보면은 거기 살고 있는 자연 생물에 대한 항시 그거에 대해서 갈등과 토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운중천은 넓지 않은 하천입니다. 굉장히 좁은 하천이고 탄천에 비하면 뭐 아주 규모가 적은데, 그래서 이제 완충지대냐 주민들이 적극적 이용 지역이냐, 아니면은 좀 뭔가 완충지대를 줘야 되느냐, 아니면 좀 보존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제 생태계의 다양성이 존재할 때 우리 인간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은 저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공감해 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웅덩이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장구벌레, 애벌레만 버글버글해요. 그럼 모기 떼 때문에 덮어버리죠. 그런데 거기 모기도 있지만 다른 생물들도 같이 있으면은 그 중에 한 종류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란 말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그 중에 우리 인간도 한 종이지 않을까. 그래서 공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운중천 초기에 자전거 도로 만들 때 속도를 내게 원래는 포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양재천도 자전거 도로가 거의 뭐 경기장 수준으로 달려요. 그러다 보면은 걷는 분들이 다치게 되는 경우들도, 서로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속도를 적게 낼 수 있는, 천천히 갈 수 있는, 경기는 경기장에서 하는 건데 하천의 그 좁은 하천에서 자전거 도로를 너무 포장을 잘해줘서 속도를 내서 사고가 난다면 그거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미치는 거기 때문에 조화롭게 서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자전거 도로도 아래에 놓을 것이냐 아니면 위쪽으로 올라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초기에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혜 의원님께서 또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점심 식사 전에 말을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빨리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으로서 제게 운중천은 불과 1년 반 전에 눈에 들어왔지만 앞에 앉아 계신 토론자 여러분들께서는 최정국 교수님 포함해서 평생을 하천과 강을, 그리고 이 자연과 생태를 몸으로 함께, 그리고 이 미래를 열어주신 데 진심으로 열정적인 오늘 행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운중 8경을 하자고 제안을 했던 건, 제가 선거 때 운중천가에서 이제 주민분들을 만날 때 문득 사람과 함께 돌아서면 꽃이 나오고, 아까 정변준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거랑 대표님이랑 똑같죠. 차량은 없는데 오로지 운중천과 우리 인간의 만남이 가능한 그 고요가 저렇게 빠르게 변하는 판교의 테크노밸리를 주변에 놓고 내 안에서는 멈춤이 가능한 공간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통 운중천 하면 이제 앞으로 실시 설계를 하면 줄을 긋는 그런 건축이 아니라 사람과 그리고 생태와 그리고 탄소 저감과 우리가 함께 분당 1기 신도시가 지향했던 문명이 다시 한번 운중천과 탄천을 통해서 자연과 생태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 비전과 미래를 우리가 선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물이 자꾸 고여있기 때문에 수량을 확보하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은 하천을 끼고 있는 마을들, 그리고 강을 끼고 있는 모든 문명이 설계됐던 도시들에게 저희가 금자타처럼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의 오늘 작은 출발을 여러분들 5분이 역사적으로 기록해 주셔서 진심으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시작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분들의 참여로 우리가 8경을 메우고 채운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의 브레인스토밍 자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 한 분 계신가요? 잠깐만, 이쪽에 계신, 네네. 성함을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판교와 운중천이 연결되고 연계되어야 된다는, 명소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삼평동 테크노밸리 부근에 운중천과 합류하는 금토천에 대해서 정비나 사업 계획이 있는지 먼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시민 참여형 지속 가능한 공공 일자리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운중천 벚꽃길 나무들이 전지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나무가 상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시민 참여형 일자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금토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론회 하는 과정 중에서 안 그래도 우리 교수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중천 수계를 하천법상으로 보자면 금토천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판교 사업할 때는 1.2km 정도까지만 저 환경 정비를 하는 계획이 지금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 상류 쪽으로 2, 3 밸리 사업이 진행되는데 거기는 아마 지난번 아마 그때 그런 친환경적인 그런 계획 과정이 아마 누락되지 않았나 하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천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재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에서 이런 토론회를 하게 되면 참석을 하셔서 듣고 경청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굳이 제가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시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라도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예전보다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신구대 식물원에서 시민자원사 제도 이게 양성을 매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예전에는 그냥 그거로 끝났는데 요즘은 그런 과정도 뭐 지원도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남 시민들이 거기를 가서 배우고 그렇게 해서 그 협동조합 방식이 되든 사회적 기업 방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재단 얘기도 드렸던 거고 뭔가 조직화가 돼서 그거를 그냥 일반 업체보다는 그 지역 시민 기업 주주 기업이 될지 뭘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지역 분들이 형성된 그런 이 그릇이 되면은 충분히 그 코디네이터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냥 놔둔다고 자연이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하천은 폐허화될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일반 시민들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 성남시가 사실은 공공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 어느 지자체에 비해서도 숫자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늘 저희도 고민을 합니다. 양쪽으로 갈 것이냐, 질적으로 갈 것이냐. 우리 이제 정병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이 협의체가 돼서 움직여진다라고 그러면 또 시민이 원하는 방향과 또 이제 관이 주도하는 방향성을 함께 이제 담을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또 뭐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고 뭐 되게 다양성을 갖고 있는 거는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함께 고민하면서 어떤 것이 최우선이냐, 어떤 걸 또 우리가 집중해서 이제 가지고 갈 거냐는 지금 이 시간에 이제 함께 담고 그거를 이제 의제로 또 이제 계속 이제 지속형이 되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항상 고민합니다. 양적이냐, 질적이냐,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예.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토론회는 지금 당장 운중천의 운중 8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런 토론회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더 공부하고 또 연구해서 살기 좋은 우리 성남시, 그다음에 우리 운중천, 그다음에 탄천을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